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이형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이라는 곳에서 4월 27일과 5월 9일 두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여러분, 대북전단 살포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친듯이 발악을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습니다. 서해에서 포사격을 했고 헬기를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비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북한에서 잘 보이도록 고고도로 비행하면서 북한도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채널로 북한을 공격하라는 교신을 해댔습니다. 비행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참고 대응을 하지 않자 윤석열은 북한 오불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일부러 시끄러운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시를 수십 차례 빙빙 돌게 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3번을 보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 권력을 지키자고 전쟁을 내려고 환장을 해서 발악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내려다 끝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명분도 없는 계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란죄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윤석열의 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외환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한수 계엄사령관이나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재판도 받고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 사령부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환죄를 철저히 묻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외환범죄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내란은 북한과의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의도와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기 때문에 교훈점도 큽니다. 대북전단 같은 것들은 실상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간 민주든 보수든 대북 적대 정책을 하는 데는 대도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외환을 계기로 내란 세력을 도울 뿐인 외환 책동을 이제는 중단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의문심장합니다. 이 세력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돈 내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대북전단 살포는 불현듯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재개한 것입니다. 이건 대북전단을 살포하도록 지시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아니면 국군 심리전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또다시 뇌한 유치를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군사 도발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은 전쟁의 길을 틈타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 유발 행동을 일체 중단시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건설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란에 동참한 군부 세력을 단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대북 심리전단이 하는 일은 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 국군 심리전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 작전 사령부도 해체해야 할 대상입니다. 드론사가 대북전단 뿌리고 전쟁을 유도하라고 존재하는 부대입니까? 물론 드론사가 단순히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사가 내란 이후에 진실을 고백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론사는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하자 창고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드론사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창설한 부대입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내란 세력에 충성을 다하기로 선택한 현 드론사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선에서 민주정부가 건설된다면 9.19 군사합의부터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등 당장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기 위해서 민감한 접경지역에서 아슬아슬한 군사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 9.19 합의부터 정지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란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9.19 합의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민주정부가 건설되더라도 내란 세력이나 미국을 추종하는 군부의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만 해도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세력에 충성한다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란 세력이 여차하면 민주정부에도 불응하고 내란 세력과 미국의 지시를 받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명목상 한국은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효력 정지를 풀면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도 수월하리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부터 9.19 합의를 복원한 뒤에 북한에도 9.19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내려고 발악했는데 북한은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는데 북한이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니까 우물풍선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의를 복원하는 등 이렇게 실천적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행동을 하나씩 하다 보면 전쟁 이기는 많이 가라앉히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을 막기 위한 협력도 하나씩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주정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답입니다. 주권자 국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자주 민주 통일로 나아갑시다.